자, 조금 쉬셨죠? 이제 계속 나갑니다. 자, 31번이에요. 자, 집단 보건교육 실시 시 교육자로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거, 뭐 이런 거 감으로 잡으셔야 돼. 자, 자신이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기를 약속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네, 맞아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준 뒤 질문에 대한 답이 맞습니까? 라고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가끔씩 운조를 바꾸고 청중을 골고루 쳐다보면서 여유있게 말한다. 이것도 맞고요. 엉뚱한 질문이나 개발적인 질문 시에는 이를 무시하고 강의를 진행시켜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무시하겠지. 하여튼 답은 1번이에요. 라는 아니고요. 자, 32번이에요. 자, 다음 중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립된 견해를, 요게 힌트네. 대립된 견해, 찬성, 반대 하면 무조건 패널 토익. 마저 읽어볼게요. 4명, 5명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 마련된 단상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토론하는 거 맞네. 그래서 패널 토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답은 4번이고요. 자, 33번입니다. 교지와 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교지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 교사는 학교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지는 높은 곳이 좋아. 그치, 낮아서 찻소리 들고 난리가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좀 높은 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거 하나, 이게 교지 땅이 있잖아. 학교 건물이요. 학교 그 땅이 있습니다. 이게 담벼락이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학교 안에도 높은 게 있고 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는 어디에 할까? 낮은 곳에 지을까? 높은 곳에 지을까? 높은 곳에 교사가 있는 게 좋아. 결국 운동장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교사는 높은 곳에, 그 다음에 운동장은 낮은 곳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 이걸 다 떠나서 이 교지 자체가 높은 곳에 있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초등학교에서 학생 1인당 교사 면적이 5.1제곱미터. 우리 배운 적 없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자, 계단의 경사율이 40도. 네, 이거 맞죠? 40도. 자, 교사는 남향으로. 예, 맞아요. 남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자, 솔직히 꼭 남쪽에 위치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남향이면 좋습니다. 뭐가? 유리창이. 남향이면 좋은데, 남쪽에 위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답은 일단 나번도 맞아요. 5.1. 그래서 결국 답은 가나다라. 4번이야. 여기서 외우실 거는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5.1.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이보다 좀 크겠구나. 그럼 크면 몇인데요? 굳이 그런 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5.1이 가장 낮아. 그 다음부터 중고등학교는 좀 커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남향이고 남쪽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근데 남쪽 이상 위치하지 못해. 그럼 북쪽에 있더라도 남향이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을 하는 게 좋습니다. 34번은 잠깐만 이거 유인물을 좀 볼게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유인물에는 있습니다. 건강 위해성 평가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일정 기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해도가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야. 결국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해. 근데 수은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럼 수은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나빠질 건지를 평가하는 거야. 근데 수은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A라는 물질에 노출돼 있어. 그 물질이 나쁜지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도대체 얼마나 얘가 나를 나쁘게 해? 이걸 평가하는 거를 우리 건강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뜻은 아셨을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이러한 건강 위해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있어요. 4단계입니다. 하나가 위험성 확인.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게 위험성 확인. 그래서 대상 물질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적인 질적인 게 아니네. 정성적인 거네. 정성적인 거. 정성이가 질적인 거네. 양적인 게 양인 거고, 정성인 거니까 질적인 거네. 질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얘가 나쁜지,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이걸 떠나서 그냥 얘 자체, 존재 자체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평가해. 이걸 위험성 확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질을 평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양을 평가해야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용량 반응 관계야. 그래서 자, 오염물질의 단위 노출 또는 체내 용량에 대한 특정 인체 반응과의 상관관계. 결국 얘가 몇 그램 정도 있어야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용량 반응 평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출평가예요. 사람이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서 위험성이 확인된 유해 물질에 과연 얼마나 노출되느냐. 이런 거지 뭐. A라는 물질이 얘 자체가 나빠. 근데 얘가 몇 그램 이상이면 나빠. 이것까지 했어. 그럼 사람이 과연 A라는 물질에 얼마나 많이 노출됐냐 이거죠.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위해성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맨날 자고 먹고 잠자기 전에 뭐 만나고 잠자고 나서 만나고 맨날 만나. 그런 거 노출 평가를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위해도를 결정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한다라는 게 나와. 자, 위해도 결정은 특정 노출 수준에서의 초과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몇 그램 이상이면 위해하다라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가 관리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허용 가능한 위해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물의학적 사람에 대한 고려보다는 사람과 사회적 가치관의 기초를 둔 결정들이 적용이 된다. 이 오타가 좀 있네요. 하여튼 사람과 사회적 가치관. 결국 생물학적인 이 내 몸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 정도는 괜찮지.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관에 그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관리네. 위해도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새 뭐 침대에서 무슨 뭐 발암물질 생기고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돈 같은 게 항상 흙이나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자연적인 라돈은 우리가 그렇게 자연에 나가고 막 뒹굴고 이러진 않잖아, 매번. 그래서 그냥 괜찮아. 근데 그게 우리 집 침실로 왔을 때는 굉장히 위해하다는 거를 평가를 하는 거죠. 요거 이제 건강위해성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대는 라돈을 섞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요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문제 풀어볼게요. 우린 일단 순서는 외우셔야 돼. 위험성 확인, 용량 반응, 그 다음이 노출 정도, 그 다음이 위해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 이렇게 4단계입니다. 자, 34번 봅니다. 위해도 평가라는 궁극적인 목적. 아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었어? 위해도 관리가 가장 궁극적인 거죠. 너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리고 그치, 나머지는 없지. 답은 4번입니다. 35번이에요.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견됐다네. 아, 우선순위 설정하라는 거네. 가장 시급게 다뤄야 할 문제. 이건 감인데 뭐. 자, 7명의 선천성 심장질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이게 남한테 옮기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우선순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크기. 이 병을 앓고 있는 애가 얼마나 많으냐. 또 하나 시급성. 이거를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이 번지느냐. 결국 급성 감염병이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2번 봤더니 아, 얘네 결핵 환자잖아요. 결핵은 2군 감염병이잖아. 그치? 게다가 15명이야. 이거부터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 3번, 얘는 수두인데? 수두도 법정 감염병인데? 예, 이거는 2군. 얘도 2군이잖아요. 아, 결핵은 3군이고. 그러면 2군이 먼저지 않나? 예, 근데 2명밖에 안